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 단연 활동이 돋보이는 김민전 의원이 국힘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를 맡으면서 당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도 다시 국힘에서 조기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는 한동훈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성정치학자 출신으로 한동훈이 당대표 시절 선출직 최고위원을 지냈던 김민전 의원은 한동훈을 겨냥해 철없는 대권 노름으로 정권을 종식시켰고 한겨울 거리에서 눈 맞으면서 밤을 지새운 시민들의 안녕이 염려되며 나아가 무고한 시민 중에는 목숨마저 잃는 불행이 있었음을 생각하면 지금은 자성과 자제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광주 출신으로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을 지냈던 호남 전향우파 논객인 주동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는 한동훈,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등 국힘에서 탄핵 찬성한 자들은 모두 출당시켜야 한다면서 대선에 출마하건 뭘 하건 좋은데 나가서 니들끼리 해라고 질타했습니다. 먼저 김민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제71조 2항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진반 농반으로 이번 경선에 출마하라고 권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당헌 71조 2항이다. 나도 명색이 선출직 당직을 맡은 바 있기 때문이다. 어제도 그런 대화 이후 페북에 71조 2항을 썼다가 내렸다. 무심히 연못에 돌을 던져도 개구리가 맞는다고 했던가. 71조 2항에 긁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서울시 의원들과의 저녁 모임 후 집에 가서 보니 문자에 욕이 한 바가지다. 여기서 이제 욕을 한 사람들은 한동훈 지지자들이죠. 바로 이 당헌 71조 2항이 한동훈에게 관계가 되니까 이 당헌에 따르면 한동훈은 이번 국힘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전 의원이 그 당헌을 소개를 했더니만 소위 한딸들이 이제 광분을 한 거죠. 한동훈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국힘 당 선관위에서 대통령 조기 탄핵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한동훈의 경선 참여는 허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욕설 문자들을 보니 지난 123일을 마음 졸이며 아스팔트 위에서 지내느라 입고 있던 이 비극, 공화국의 위기를 초래한 비극의 시원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난다. 사실 4월 총선 이후 비록 선거에서 이기진 못했지만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함을 느낄 수 있었다. 총선 이후 첫 연찬회에서도 그 이후 관저에서의 몇 번의 만찬에서도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국정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고마움과 기대를 연신 표하셨다. 우리도 108석이라는 적은 숫자임에도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필두로 우리는 뭉쳤고 비교적 좋은 경제지표를 비롯해 출산율의 상승, 원전 수출, 군수 수출 호조 등 삼고에 좋지 않은 국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정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김민전 의원은 이랬던 분위기가 한동훈이 다시 당권을 장악하면서 어떻게 당이 급전직하 추락하고 결국 정권이 무너졌는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정치로 풀어나갔어야 한다는 준엄한 설파가 실현 불가능함을 깨닫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 없었다. 김 의원은 여기에서 소위 헌재 준엄안에 괄호를 하고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의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지를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 이후 석 달 만에 치러진 전당대회, 그리고 새로 당대표가 뽑히고 나서는 대통령과 야당의 갈등이라는 기존의 갈등 축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라는 새로운 갈등 축이 더해졌고, 새 것을 좋아하는 언론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으로 지면을 메꾸었고,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도
거대 이슈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아니라 독대를 하니 마니 밥을 먹니 마니와 같은 갈등이어서 부끄러움은 더했다. 그러한 가운데 대통령의 원내 지지 기반은 100석 아래로 떨어지게 됐다. 대화와 정치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자본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김 의원이 밝힌 대통령의 원내 지지 기반이 100석 아래로 떨어지게 됐다. 이 말은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이죠. 그러니까 100석보다 8석이 많은데 한동훈계 소위 한동훈을 추종하는 국회의원이 한 10몇 명쯤 되니까 그 사람들을 빼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국회의원은 100명이 안 되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결국 탄핵으로 이어진 겁니다. 김민전 의원은 이어서 다음과 같은 비화를 소개합니다. 의왕으로 면회 갔을 때 대화의 한 토막. 자기를 왜 사살하려 했느냐는 한 대표에게 정말 그런 명령을 내렸으면 홍장원의 해임 결재 서류에 서명을 하겠느냐고 말씀하시고 한 대표가 보는 앞에서 서명을 하셨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며 억장이 무너졌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홍장원을 해임해야 했는지 자신의 신의를 입증하기 위해 한 대표 앞에서 굳이 그 순간에 해임 서명을 해야 했는지 답답했다. 이 대화를 어디서 그동안 밝히지 않았지만 헌재에서도 대통령이 진술하셨기에 글을 쓴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한동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렬한 일침을 가합니다. 브루투스는 케사르를 사랑했지만 공화국을 더 사랑했다고 말했다지만 철없는 대권 노름으로 정권을 종식시켰고 한겨울 거리에서 눈 맞으면서 밤을 지새운 시민들의 안녕이 염려되며 나아가 무고한 시민 중에는 목숨마저 잃는 불행이 있었음을 생각하면 지금은 자성과 자제의 시간이어야 한다. 한동훈 씨, 김민전 의원의 이 지적을 들으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마 당신은 그래도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를 거예요. 그게 한동훈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을 지낸 주동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가 음미할 만한, 경청할 만한 내용입니다. 박근혜 탄핵한 이유가 뭔가? 온갖 명분을 들이댔지만 지금은 탄핵 사유가 뭔지 기억하는 사람조차 드물다. 차라리 세월호 사고가 진짜 탄핵 사유라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2017년 레카 탄핵 당시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 국회의원들은 별도로 당을 만들 만큼 규모가 컸다. 하지만 2025년 윤통 탄핵에는 10여 명 남짓만이 탄핵에 동조했다. 이들의 반란으로 결국 탄핵이 통과됐지만 규모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레카 탄핵이 우파나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해악이었다는 역사적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탄핵이 불러온 문재양 정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더 설명이 필요한가? 그러면 나름 우파라고 자처하면서 탄핵에 동조한 자들에게 묻고 싶다. 이재명은 문가랑 다른가? 다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판단은 그자가 어떤 정당에 몸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내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역대 우파 대통령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 이걸 도표로 만들어 우파 자체가 쓰레기 집단이라고 비웃는 놈들도 있더라. 그게 맞나? 우파 대통령들이 저런 대접을 받는 게 맞나? 그러면 건국도 산업화도 민주화도 모두 부정하고 북한 김씨조선이 국가 정통이라고 인정해라. 그게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윤통이 탄핵당에 마땅하다고?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그런데 정작 헌재에서는 왜 내란 사유가 빠졌나? 결국 이 나라 좌빨들에게 미운털 박혔다는 게 진짜 사유 아니냐? 김건희, 나도 비판했다. 하지만 김정숙 근현이 한 짓과 비교하면 누가 더 문제였나? 여러분, 정말로 이 부분 예리한 지적입니다. 김정숙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온갖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소리들을 해낸 사람들이 적지 않죠. 좌빨들이야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스스로 보수니 우파니 하는 사람들,
언론인이 정치인이 하는 인간들 중에 김정숙이 거짓들 하고 다닐 때 제대로 입도 못 열다가 김건희 때 길길이 날뛰던 그 인간들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주동식 위원장이 말하고 있듯이 김건희를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김정숙에 비하면 김건희는 정말로 애교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김건희가 김정숙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나쁜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김정숙처럼 무슨 나라 돈으로 온갖 여행 다니고 그런 짓들을 했습니까? 김정숙이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다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명색이 대통령보다 앞장서서 공항에서 손 흔들고 어디 남은 나라 가서 뛰어가면서 대통령 앞에 가는 거 찾아서 채통 다 버려놓고 이따위 짓을 했던 게 김정숙인데 그 김정숙에 대해서 겁이 나서 입도 못 열던 것들이 에라이 소위 조중동의 그 필진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주동식 대표는 이어서 김대중이나 문재인과 비교해서 윤석열이 과연 탄핵당할 만했나라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김대중은 노골적으로 적에게 자금을 대줘서 핵과 미사일을 만들게 했다. 노벨상은 그렇게 사들인 것이다. 문과는 노골적으로 중국의 신화를 자처했고 오로지 북한을 위해 대한민국의 자원을 사용했다. 이자들의 죄악을 응징하기 위해 탄핵이라는 말이라도 나왔나. 그런데 우파 대통령은 온갖 핑계를 만들어 결국 개처럼 두들겨 패고 끌어내린다. 현역 대통령을 일개 공수처장이란 놈이 경찰 동원에 체포하는 게 맞나? 판사 연놈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게 안 보이냐? 나도 윤통이 잘못한 거 많다고 본다. 윤통 취임 이전 선거운동 당시부터 들은 얘기가 많다. 하지만 김대중이나 문가의 사례와 비교하면 애교 수준이라고 본다. 김대중이나 문가가 탄핵당했다면 윤통 탄핵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나. 결국 윤통 탄핵은 좌파 패권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윤통 탄핵을 인정 못한다. 국힘에서 탄핵 찬성한 자들은 당장 쫓아내야 한다. 당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 이번에 제대로 응징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되풀이된다. 무엇보다 피땀 흘려가며 정권 창출하고 탄핵 저지에 나섰던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니들은 졸라 뛰고 고생해라. 우리는 탄핵 찬성한 연놈들과 함께 즐겁게 구판 구경할게. 이런 얘기냐.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주동식 대표는 또 별도의 짧은 글에서 국힘에서 탄핵 찬성한 자들은 모두 출당시켜야 한다. 한동훈,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등 대선에 출마하건 뭘 하건 좋은데 나가서 니들끼리 해라.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확정됐는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3일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비 경선 즉 컷오프 일정과 방식은 이달 1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발표됩니다. 오는 14일과 15일에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16일 서류심사를 통해서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마약 범죄와 딥페이크를 포함한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분류해 출마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또 여론조사와 관련한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각 후보 캠프에서 사전에 당 사무처 기획조정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으며 정치자금법 준수 서약, 명부관리 책임자 지정 및 사용 대장 제출 등 규칙을 정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를 원하는 자는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은 이번 대선 경선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당대표로 선출된 뒤 같은 해 12월 사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경선에는 출마할 수 있습니다. 예비경선 일정과 방식은 10일 당 비대위를 통해 결정합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선관위 대변인은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해 치르는
소위 2강 대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장단점에 대한 토론과 종합적 고려가 있었으며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 대변인은 본 경선에서 당헌 당규상의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비대위에서 최종 발표될 것이며 최종 경선에서는 당연히 당헌 당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 관련해 하나 진전된 대목은 그동안 많은 애국 시민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선관위의 당내 경선을 위탁하지 말라, 즉 소위 말하는 선관위의 K보팅 방식을 채택하지 말고 당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라는 요구가 일정 부분 관철된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경선에서는 선관위 위탁하는 K보팅 방식이 아니라 당 자체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선 기탁금은 최대 3억 원 상한 이내에서 조정하기로 했고, 아울러 클린 경선 수호위원회를 꾸려서 공정한 경선을 이루도록 약속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은 이번 경선은 화합의 장, 통합의 길,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다시 태어나는 희망의 여정이라면서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하고 당심과 민심의 염원이 하나 되는 후보를 선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당내 경선 더 이상은 잡음이 나지 않게 그렇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